알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TV 토론 있었는데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제일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상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세뿐만 아니라 그 태도와 임하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부분까지도 가장 안정돼 있고 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재명을 극기를 하는구나 벗어나는구나 왜냐면 강성이다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단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그렇지만 할 말은 하고 상대방들이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예의가 없었거든요. 특히 이준석 후보. 그래서 제가 느낀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말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구나. 말싸움에 왜냐하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막 이 부분이 저는 자기한테도 실전 포인트일 텐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갇혀 있구나 6.25 얘기하고 6.25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약간 놀랐고 그리고 원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어떤 믹스 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대안을 얘기할 때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전이 안전하다라는 정말 이거는 사실 상식에 반하고 원전 설계 자체가 원자폭탄까지 감내하라고 돼 있진 않는 건데 이런 분한테 이런 사람한테 과연 대한민국 맡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은 어떻게 또 말을 점점점 하던데 하여간 그런 대목이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예의가 없었다. 말싸움에 토론에 능한 게 아니라 말싸움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하시게 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하버드에서 토론지지 않는 법을 배워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식 나면 저도 하버드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은 절대 하버드 안 보냅니다. 하버드 안 전 들어가도 등록금 안 내줍니다. 절대 못 가게 할 거예요. 가면 저렇게 되면 저건 토론 잘하는 법이 아니라 저걸 토론 잘하는 법으로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주장대로 하버드에서 저렇게 배우고 가르쳤다라고 하면은 그거 정말 심각하죠. 토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면 첫 번째로 토론회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학 퀴즈입니다. 이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장학 퀴즈. 무슨 뭐 퀴즈 풀러 왔어요? 뭐 대통령이 퀴즈 제일 잘 푸는 무슨 도전 골든벨 울린 사람 대통령 뽑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예를 들면 공대 출신만 대통령 된다. 뭐 어학을 잘하니까 본인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 그건 대통령의 자질이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게 어떻게 영어 잘하는 거랑 어떻게 퀴즈 푸는 걸로 됩니까? 공대 나왔다고 리더십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공대 나왔어요. 맞아요. 탄핵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법조인들, 변호사들을 싸잡아서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 비중이 높다라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정치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이재명 시대를 끝내자는 건데 두 분이 다 공교롭게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자당에 있는 천하람 후보부터 제명을 하세요. 변호사 김앤장 출신인데. 그러니까 논리가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어서 장학 퀴즈라는 아주 덜 떨어진 방식을 어제 차용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주 공격적인 태도로 했는데 어제 눈에 들어온 건 이준석 후보의 얼굴 붉기였습니다. 저도요. 본인 말로는 뭐 염증약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붉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 얼굴이 하얗잖아요. 하얀 이유가 별로 지금 제가 뭐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말입니다. 공격하려고 막 벼르고 들어가면요. 얼굴에 피가 먼저 반응을 해서 혈류가 먼저 솟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약 플러스 공격을 하려고 벼르고 왔다라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제 토론하는 태도를 들어보니까 듣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뭐에 쫓기듯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조급해 보이는. 그래서 이런 식의 공격하는 태도는 별로 좋지 않은데 뭐 후발주자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공격하는 방식이 검찰과 조선일보 스타일이었다. 검찰과 조선일보. 이게 뭐냐면요. 왜곡 프레임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하지 않은 말 내지는 했더라도 왜곡이 가능한 말 내지는 극단의 경우를 갖고 와서 모순을 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상대가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놓고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둬집니까? 다른 정치인 같으면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두드러 맞고 가겠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딱 듣고 있다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딱 그냥 단선적이니까 난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 대처한 방식. 제가 항상 그렇죠. 이준석 후보랑 토론할 때 10분 안에 제가 끝낸다고 하는 게 바로 그 혓바닥론. 혓바닥을 먼저 붙잡고서 못 움직이게 하고 안전장치 채워놓고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토론 방식은 이준석 맞춤형으로 딱 그 끊어내는 모습이 너무 통쾌했다. 그거 굉장히 잘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배워온 게 검찰과 언론 친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검찰 스타일, 조선일보 스타일. 검찰도 마찬가지죠. 안 한 말 했다 그러거나 사진을 조작 왜곡해가지고 이런 말 거짓말했으니까 정치하지 마. 똑같은 논리. 그래서 전 조선일보를 어제 봤다. 이준석의 얼굴에서 검찰총장 얼굴을 봤다. 검찰총장의 깜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 깜이고 마지막으로. 조롱을 그렇게 해요. 조롱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말한 검찰 스타일, 뭐 장학 퀴즈 뭐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뭐 그냥 뭐 저질 토론이다 넘어가면 되는데 이 조롱하고 이런 거는요. 진짜 정치인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안 되냐? 일반인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걸 뭐 풍자로 볼 수도 있고 해요. 근데 정치인이 조롱을 하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지자들 간에는 혐오를 낳습니다. 그렇죠. 조롱을 넣으면요 아웃풋으로 혐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항상 이러거든요. 내가 혐오한 거 있으면 갖고 오라 그래요. 없지. 혐오한 게 없죠. 근데 조롱을 하면요 지지자들이 다니면서 혐오합니다. 그걸 이제 갈라치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치기 비판하면은 또 이준석의 화법으로는 도망가지만 조롱의 언어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어제 조롱을 많이 했고 그거는 누가 컷으로 잘라서 붙여놔도 한 10분은 나올 것만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 행태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치인들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조롱은 반드시 혐오를 낳습니다. 그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어제 보면서 세상에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품격, 인성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쳤어요. 갈라치기 하고 진영으로 나눠서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을 만나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고르게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이 어떠면 어때?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도대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그 컨텐츠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